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오늘 그 총선 결과를 놓고요,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부산의 어떤 총선 표심에 대해서 이 한겨레 신문의 선임 기자가 참 흥미로운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부산은 과거로 회귀했나, 부산은 과거로 회귀했나,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좀 드릴게요. 김광수 전국부 선임 기자라는 사람이 쓴 칼럼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부산의 그 국회의원 지역구 수가 18개입니다. 18개. 그런데 결과는 한석, 민주당 출신 전재수 의원 빼고 나머지 17군데는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대 1이 됐죠. 자, 그런데 21대 국회, 그러니까 이전 국회는 부산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사하갑의 최인호, 여기는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남구울의 박재호,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한 명밖에 당선이 못 됐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부산에 왜 민주당 출신 후보자들이 왜 이번에는 한 명밖에 못 됐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저도 사실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의 민심은 저도 이분보다 더 저는 잘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논평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의 주장을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 언론, 여론조사와 사전 여론조사 있잖아요. 여론조사하고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부산의 지역구 18군데 가운데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있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해진 곳이 한 절반가량이 된다.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뛰었기 때문에 총선 투표일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부산의 한 6군데에서 7군데는 야, 이번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심이 언제쯤 이렇게 확 국민의힘 찍어야 된다, 그래도 국민의힘 찍어야 된다라고 바뀌었냐면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투표 한 3일에서 4일 전입니다. 투표 한 3일에서 4일 전. 부산 사람들이 화끈하게 그냥 당만 보고 밀어준 거죠. 당만 보고. 가령 뭐 수영 같은 경우도 장해찬 후보가 공천 취소되면서 새로운 후보가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별 인기가 없다가 수영구 유권자들이 그래도 국민의힘 찍어야 되는데도 찍어준 거죠. 그래서 50몇 프로로 뭐 거의 턱걸이에서 당선이 되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투표일 한 3, 4일 전에 표심이 확 국민의힘 쪽으로 간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선임 기자가,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민주당이 부산에서 참패했다. 이 민주당은 부산에서 참패한 거 맞습니다. 17대 1이니까요. 부산이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많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한 200석에 미치지 못한 것이 부산의 책임이다, 이런 지적도 있다. 주로 이건 수도권과 호남권의 민주당 충성 지지자들의 시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가는 맞을 수도 있죠. 가령 지금 192석이니까 8석만 더 민주당 쪽으로 갔으면은 200석 넘어서 탄핵할 수 있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죠. 부산에서 뭐 기존의 여론조사처럼 한 7개, 이빨이 7개 흔들흔들한다, 빠진다, 이래서 그 결과대로 갔으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판에 여론이, 부산의 민심이 야, 이러다가 완전히 개헌 저지선 200석 돌파된다, 이래서 그래도 국민의힘을 찍어야 된다 해서 부산 표심이 움직인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못된 버르장머리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정치권에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21년 초까지 대구 경북에서만 압도적인 승리를 하던 새누리당 미래통합당을 지칭하던 TK 자민련이라는 별칭이 이번에 부산 총선 결과 부산이 영남 자민련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서 부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17대 1이라는 수치만을 놓고 보면 그럴듯하게 들린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상당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반대로 이 글을 쓴 이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반대로 광주광역시나 전라북도 전주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이정현 씨 정도 빼고 보수 우파 정당이 배출한 후보가 당선 적이 있습니까? 뭐 최근에 기억을 봐도 이정현 씨 정도 빼고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호남 자민련입니까? 우리 언론에서 호남 자민련이라는 말 쓰는 거 보셨어요? 별로 안 쓰죠? 근데 왜 영남 자민련이라는 이런 별칭을 만들어내서 지역 유권자들을 흉보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을 도발하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도발하는 거예요. 오히려 호남 자민련이라는 표현을 그동안 안 써온 사람들이 왜 갑자기 지금 영남 자민련이라는 말을 쓰느냐. 여러분, 이 용어란 건요, 개념 규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을 쓸 때 이건 뭐 일본식으로 말하는 집단 이지메, 집단 따돌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용어 전술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 논리가 부산은 머리가 깨져도 빨간 깃발만 보고 국민의힘 계열 정당 후보를 찍던 과거로 돌아갔을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슨 소리냐?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이 부산에서 출마한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당선은 못 됐지만 표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 민주당 후보와 국힘당 후보 간의 그 표 격차 있잖아요. 이게 겨우 큰 변화가 없어요. 지난번 총선, 뭐 대선 이렇게 비교해봐도. 근데 유독 왜 영남 자민련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임 기자의 결론은 결국은 이겁니다. 부산 민주당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분발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헛구호에 지나치고요. 사실 민주당이 지금 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거, 뭐, 말만 그럴듯하게 하다가 결국은 별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유권자들이 민주당 못 믿겠다 하는 거죠. 말만 적당히 하다가, 뭐, 해줄 듯 말 듯 하다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거. 가령, 우리나라의 어떤 제일 큰 공기업인 한전을 전남 나주로 분권 차원에서 보냈잖아요. 그런 때는 결정을 확실하게 하면서 왜 산업은행 같은 걸 부산으로 옮기는데 적극적이지 않냐 이 말이죠. 뭐 이런 것부터 제대로 해야만 부산 표심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친민주당으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분의 결론도 이렇습니다. 부산 민주당은 이번 참패의 근본 원인을 곱씹어서 실천해야 한다. 4년 뒤 황골탈퇴한 부산 민주당을 기대한다. 뭐 기대 많이 하십시오. 저는 이번 총선 현장에서 제가 민심의 어떤 현장에서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아주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런 평론, 이런 칼럼은 사실은 영남 자민련이라는 지금 표현을 공공연하게 언론에서 쓰잖아요. 이건 굉장히 영남에 있는 유권자들을 모욕한다고 저는 봐요. 호남 자민련, 서울 자민련이라는 말 씁니까? 광주 자민련, 전주 자민련이라는 말을 씁니까? 왜 부산 자민련, 대구 자민련이 되어야 됩니까? 이건 언론부터, 좌파 언론부터 영남 지역의 어떤 유권자들에 대한 적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겨레 신문 김광수 선임 기자의 이 칼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